근데 그럼에도 그 모든 과정들이 저희도 이제 교사인 입장에서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를 잘 이렇게 알겠는데요. 이게 위기였다 하시는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으실까요? 예, 아무래도 작년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주간 학습 계획에 월, 화, 수는 등교 수업, 목요일, 금요일 원격 수업이라고 해도 어떤 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월요일에 기획했던 등교 수업이 수요일이나 목요일로 연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앞당겨지는 경우도 있어서 예를 들면 원격 수업으로 기획한 내용이 등교 수업으로 바뀌면서 조금 활용도가 떨어진다든지 등교 수업으로 기획했던 모든 아이들의 준비물이나 이런 것도 등교 수업에 맞게 세팅돼 있던 것이 다시 원격 수업으로 가면서 학습 꾸러미로 전달이 되면서 제가 기획한 의도와 다르게 수업이 조금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되는 이중고를 좀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어려웠던 순간이 있으셨겠지만 아이들은 정말 즐겁게 수업을 했을 것 같아요. 혹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가장 뿌듯했던 경험이 있으실까요? 어떤 아이 한 명이 2학년 1학기에 3단원이 덧셈과 뺄셈이 나와요. 근데 덧셈은 정말 잘 푸는데 뺄셈을 못 푸는 친구가 있어서 이런 과정을 좀 약간 상세하게 담아서 그 아이 하나한테만 학습지 한 장을 별도로 주고 학부모님하고 소통을 해서 이 아이한테 이런 걸 보내드릴 테니 집에서 관찰을 잘 해주시고 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전화도 좀 주시고 학교에 피드백을 달라. 그렇게 했더니 학부모님께서는 그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반대로 어떤 아이는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좀 그 기초 실력이 올랐어요. 좀 의외죠. 뭐냐면 그 친구는 등교 수업 때 구구단과 관련돼서 곱셈 구구와 관련된 수업을 하는데 아이가 이렇게 되게 소심하고 발표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물론 다른 아이도 마찬가지겠지만 2학기 때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는 주 5일을 계속 나왔었어요. 저희 학교 1층에 연수실에 와이파이가 되는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서 태블릿 PC 23대를 학교에 대여를 해서 똑똑 수학 탐험대를 아이들하고 같이 그 학교에서 등교 수업 때 적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아이가 좀 유달리 게임을 하면 아이들이 집중하는 경우, 남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아이가 그 똑똑 수학 탐험대를 열심히 하면서 저한테는 예를 들면 이 일은 얼마니 그러면 애가 대답도 좀 안 하고 2, 5, 10, 이라고 이제 자세하게 좀 뚜렷하게 말을 못 하는데 그 똑똑 수학 탐험대에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마지막에 그 2단원 수행평가를 봤을 때 그 특정 7단을 많이 어려워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7단에 대한 걸 다 수행한 것을 보고 어떤 아이에게는 원격 수업이 약이 될 수도 있겠다. 물론 지극히 확률이 낮겠죠. 등교 수업이 모두 다 좋다고 하는데 어떤 아이한테는 원격 수업을 통해서 기초 학력을 신장시킬 수도 있겠다. 즉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다 보니까 특정 아이에게 우리가 모든 일방적인 방법을 주입했던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저 자체로 반성을 많이 하고 한 명 한 명을 조금 자세히 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금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프로젝트가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여 구성되는 프로젝트인데요. 곧 전면 등교가 이루어집니다. 혹시 이 프로젝트는 전면 등교 상황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작년하고 올해 또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내년에는 또 등교 수업이 많아진다 그래서 그동안 원격 수업으로 했던 부분이 또 상당히 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원래대로 회귀할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수학 탐험대 같은 경우 보통 집에서 많이 할 수 있는 활동이지만 요즘은 교실에서 와이파이 환경이나 이런 게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똑똑 수학 탐험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되게 처음에는 이렇게 뭐 클릭을 하고 확인 번호를 넣는 작업이 좀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들 하루 정도만 익히면 그 다음부터는 얼마든지 스스로 자기가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역량을 기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원격 수업 때 했던 것들을 학교에서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유튜브나 이런 거는 솔직히 이제 조금 등교 수업이 되면서 좀 아마 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신 그쪽에 어떤 좀 관심이라든지 또 개인 채널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자기가 배웠던 것을 또는 뭐 이렇게 수학 이야기 같은 책을 자기가 읽고 그 영상을 들고 와서 아이들한테 뭐 들려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조금 좀 국한되긴 하지만 국소적이긴 하지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많은 선생님들이 저 포함해서 아마 연구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원격 수업 때 했던 프로젝트를 원격 수업에서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지만 원격 수업 때 했던 좋은 어떤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다시 등교 수업 때 아이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조금은 아직은 많이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이 장점으로 승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제 코로나 시즌을 이제 거의 끝내고 위드 코로나 단계로 들어섰는데요.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 또 동료 교사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정말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효과가 있을까 작년에 끊임없이 실험하고 올해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한테 연구를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고 적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마 현장에서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지 않나 그 한 가지 사실만 해도 아마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모습이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내년에도 화이팅 하십시오. 저도 일단 내년에 어떻게 하면 등교 수업이 많아질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등교 수업, 원격 수업이 중요하다기보다 교사 자체 그리고 아이들 자체에 대해서 나 자신, 아이들에 대해서 스스로 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조우기 선생님과 조우기 선생님께서 연구하셨던 S베이지 프로그램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시간 내주신 저희 조우기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